예, 안녕하십니까.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광주시 권지암에 왔습니다. 이곳에 우리 양정만 선생님께서 계시는데요. 양정만 선생님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양정만 선생님은 이화여대에 30년 넘게 물리학과에서 근무하시고 우주론 분야 그리고 운석 분야 그 외에도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신 그런 원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우주론 분야에 활발한 연구를 하신 최초의 한국인 학자이시고요. 또 태양계 천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주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석 분야의 연구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에 계시면서 교내 여러 보직, 중요 보직도 맡으셨고요. 한국물리학회, 또 한국천문학회, 우주과학회 등 학계에 여러 활동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또 많은 제자도 양성하셨고요. 그런 교육과 연구 위에도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다이나믹한 그런 많은 그 삶을 사신 그런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양정환 선생님 인터뷰하러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항상 바쁘시고 그러신데도 이렇게 참 많은 수고를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양정만 선생님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의뢰를 드렸는데 한동안 고사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2025년에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퇴임하신 지가 벌써 9년 되셨어요? 2016년에 16년에 했으니까. 그렇죠.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천문학회에서 가끔 뵈긴 했는데 이제 사적인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는 별로 없었네요. 그렇죠. 이화여대는 사실은 이제 학교 방침이 퇴직을 하면 모든 데서 떠나라 이런 방침이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처럼 뭐 이어서 이렇게 다시 강의를 좀 몇 개 한다든지 이런 게 그렇죠. 없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연구재단 같은 데서도 또 다 끊기잖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기회가 근데 있죠. 그때는 뭐 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끝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일을 다 자연스럽게 끝내기도 했고 또 사실은 하락에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65세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충분히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계속 안 해도 되게 충분히 살았다 싶은 생각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특별하게 뭐 깊은 연구는 이제 거의 잘 안 하게 되고 이제 자연에 섞여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을 좀 하면서 살고 있죠. 제가 이 선생님 계신 이 마을을 들어서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담하게 그 U자 형태로 이렇게 휘어 있는 그런 골짜기에 그 맨 안쪽에 맨 높은 곳에 딱 자리를 잡으셔서 지금 해당화가 저를 딱 반겨서 너무 반가워서 사진을 같이 앉아 찍었는데 집을 정말 이렇게 아담하면서도 제가 예상 밖으로 아주 현대식으로 들어와 보니까 돼 있고 커스텀 메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그렇죠. 아주 요소요소에 선생님이 직접 신경 쓰신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전원주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디스커스를 많이 해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건축도 이제 사무실을 여기저기 좀 많이 설계도 두세 번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지은 집인데 결과적으로는 편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이제 단열도 잘 되고 이런 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똑같아졌어요.
전원주택인데도 내 예. 실용적인 면에서는 서울의 아파트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시골에 아파트 같은 공간이 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특별하죠. 네. 예.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그 실속 있게 네, 디자인을 잘했어요. 저 잘했어요. 연대 건축가 신분이었는데 예.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선생님 어떻게 뭘 주로 하십니까? 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밖에서 이제 그 나무도 가꾸고 이제 산에도 올라가고 뭐 꽃도 보고 이제 그런 시간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거기에 또 깊이 빠지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예. 나 이제 사실은 퇴직하는 다음에는 책도 좀 많이 읽으려고 책도 많이 갖다 놓고 했는데 예. 볼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외부 일이 좀.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또 이제 다른 또 액티비티가 있기도 한데 주로는 밖에서 그냥 시간 보내고 많이 그럴 거예요. 예. 선생님 오늘 좀 과거를 돌아다보는 그런 시간 갖고 또 선생님 연구, 교육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호진한테 좋은 말씀도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선생님 과학자가 되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물리학자가 되시고 또 물리학자 중에서도 천체 물리학자가 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런 어떤 그 계기나 어떤 자극을 준 현상 일이 있었나요? 뭐 한두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우선 좀 아주 어렸을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 자연교과서인가에 그때 어렸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 우산에다가 검정 우산에다가 북두칠성을 그려놓은 거를 해놓고서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그걸 보고 왜 이런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나 무슨 뜻인가를 몰랐어요. 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예. 특히 또 뒷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선생님 이야기도 난 그걸 보면서 북두칠성은 알겠는데 왜 우산에다가 해갖고 이렇게 했나. 예. 난 그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게.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 의미를 좀 가르쳐 줬어야 돼. 우산을 돌리면 북두칠성이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를 일조운동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했으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 근데 그때 이제 그 별자리라는 걸 이제 좀 느끼면서 예. 하늘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시작이 된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럼 과학에 관심이 천문학에서 시작되셨군요.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예. 그거를 좀 가이드가 좀 좋았으면 훨씬 빨리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와가지고 내가 우연히 친척 집을 갔더니 이번 이제 설 때인가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우리 집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세계 인간상이라 그래가지고 예. 위인집 같은 겁니다. 위인전 모아놓은 책인데 여기에 근데 우연히 넘기다 보니까 페르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페르미가 누군지도 배운 적도 없죠 나는. 근데 어쨌든 눈에 띄어서 그렇죠. 읽어봤더니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야기 중에 그때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뭐냐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 원자폭탄 실험할 때 예. 이제 그때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근데 오펜하이머랑 같이 실험했잖아요. 처음 원자폭탄 실험할 때 페르미가 이 실험 원자폭탄이 제대로 폭발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장비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물론 하죠. 그런데 페르미의 유명한 스토리가 많은데 그 중에 그 모든 거를 아주 간단하게 자기가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으면 빨리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나 필로소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그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종이 하나 내가지고 짝짝짝 찢어가지고 폭발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다 하나씩 하나 던져가지고 그 종이가 어떻게 어느 각도로 얼마만큼 가서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페르미가 그 순간에 이 에너지가 얼마만큼 되고 예상한 E 이퀄 MC 자성 에너지가 얼마만큼 제대로 계산치가 맞는가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먹구구로 계산한 거지.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뒤지르고 하고 있대로 그러고 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그걸 읽어보고 야 물리학을 하면 이건 하는구나. 너무 내가 그날 쇼킹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리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물리학으로의 길을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페르미 책이 선생님이 페르미가 하자. 그리고 또 페르미 교수가 또 여기 보면은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내가 이제 67년 무렵에 그 책을 읽었는데 나는 그 후에 이야기는 잊어먹었는데 그 후에 내가 하도 감명을 받아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이 책을 샀어요. 다 헌책방에 가서. 나는 그 사실 잊어먹었어. 근데 보니까 그걸 써졌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예. 편집하신 이길상씨. 이건 이제 해설했다는 거고. 예. 지금 여기에 갈릴레오하고 아인슈타인하고 페르미가 다윈하고 페르미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글쎄요, 어떻게 페르미가 이분들하고 어깨를 견준다는 게 일단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이 위인집에 네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갈릴레오, 아인슈타인, 다윈은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페르미가 들어간 건 정말 특별하네요. 그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시대. 그렇죠. 63년 무렵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더라고요. 일본 과학자들이 번역한 책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인데 전부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거를 번역한 책이. 굉장한 그 안목이 있는 분이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이 책을 사가지고 드디어 70년 6월 6일.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또 읽었던 근데 그건 나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메모리를 너무나 강렬하게 받아가지고 그 옛날에 읽었던 책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이것만 나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수업 시간에 가끔 이야기를 했어요. 나 그 이야기를 물리학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할 때 바로 그 에피소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며칠 전에 나 이 책을 다시 이제 그러고 나서 안 읽어봤어요, 이 책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는데, 오늘 인터뷰 하려고 내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읽어보니까, 훨씬 옛날에 느낀 것보다 더 감명스러워지요. 너무너무 감명스러워. 이제 연구자의 삶을 살아보시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 이 책을,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명스럽게 좀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좋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참, 너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책이. 근데 선생님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험을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젊으셨을 때, 어리셨을 때 뭐 실험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관심은 있었지만 너무 아쉬운 게 아까 전에 그 우산 이야기도 그랬지만 형편이 안 됐죠.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내가 뛰어난 학자가 못했다는 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면 어느 정도는 능력도 부족했겠지만은 교육이 또 잘못된 거예요. 누가 나를 좀만 더 잘 가이드를 해줬으면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여건이 안 우리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선생님도 없고 기자들도 선생님이 없고.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실험 부분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정말 실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자들이 들으시면 좀 뭐라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까지 석사까지 나오고 미국을 갔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된 실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제 드디어 좀 실험을 배웠는데 그게 너무 아쉽죠. 근데 이 페르미 책을 읽어보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도 너무나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참 많이.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보면 또 이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시카고 대학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카고 대학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네요. 실험 관련돼 가지고 예, 굉장히 아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옛날에 거기에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의 그냥 금빛으로 영원히 끌려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 베르미라는 분이 실험과 이론을 겸비한 그렇죠. 예.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험과 이론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실제로 내가 많이 같이 했어요. 지금 예, 현대의 과학자는 네. 그런 그 기기와 네. 예, 네. 실험 관측과 이론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럼요. 예, 그런 것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1950년 예, 생이시죠? 50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960년대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학교 우리가 대학교 예를 들어 보면 8학기를 다녔는데 데모를 안 하고 학교가 휴교를 안 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예. 한 학기에 한 달, 2달 다니면 다 해요. 맨날 다 휴교고 맨날 이래가지고 예. 교과서를 배웠어도 중간 이후를 배워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항상 앞에 3분지를 배우고 끝이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교육이 부실했던 거죠. 그러면 대학을 69년에 네, 예,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셨고 서울대 물리학과 예. 예, 들어가셔서 그때 대학 교육도 좀 부실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실험 부분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실험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학교가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니 공부가 제대로 됐겠어요. 분위기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강의 시간도 나는 안타까운 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과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대로 좀 다 강의를 들었어야 되잖아요. 내가 태생이 능력이 많은 사람 같으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범생들은 어느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중요한 부분을 다 빼먹어 버리니까 내가 혼자 하더라도 그게 항상 한계가 있고 근데 그게 참 우리가 그 당시에 교육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양정만 선생님은 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이시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가 운석 분야는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잘 모르지만 이제 그쪽에도 사이트가 많이 된 논문이 계시고 핵합성 쪽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여러 편 계십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중에 이제 좋은 연구하시고 또 교육도 많은 학생을 길러내고 그렇게 하셨죠. 선생님 대학생으로 계실 때는 그 기간에는 뭐 특별히 영향을 주신 선생님이나 저는 영향을 준 거는 대학교 다닐 때는 나름 저한테 개인적으로 영향을 주신 분이 권수길 교수님이셨어요. 물리학과에 1학년 때. 그때 굉장히 열악한 모든 면에서 열악한 그 상태에서 그분은 이제 물리 버클리라고 하는 그 책을 시리즈로 가르쳤는데 난 그 책을 보고 너무 감탄해서 이렇게 좋은 교과서가 있나 아주 대만족이었는데 그걸 강의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꿈을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서 있지 말고 계속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니들이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되죠. 꿈을 키워주셨네요. 꿈을. 권수길 선생님은 이제 제가 포스닥 캘텍에서 하고 있을 때 그때 자연대 학장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퍼를 받고 귀국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캘텍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셔서 만나자고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교수로 네. 오면은 네. 뭐 이런 뛰어난 인재가 와서 네. 우리 자연과학과 또 우리나라의 그 과학을 키워야 된다면서 꿈을 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건 참 많이 아주 중요한 일을 예. 많이 했어요. 그분이 예. 우리나라의 물리학과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장분이세요. 그분이 경기고등학교에서 예. 유명한 아주 좋은 학생들을 서울대 물리학과로 오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임지순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예. 물리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최초로 다 이렇게 물리학과로 오게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강의하면서 목요에 가서 목요일 가서 학생들한테 강연하면서 그래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분야다. 홍보를 하셨고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하셔가지고 물리학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동안 그 물리학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과였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선생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랬어요. 예. 예. 그렇죠. 그때 물리학과로 진입하기 어려웠죠. 아주 어려웠죠. 예. 예, 가장 훌륭한 아주 가장 앞서 나가는 과였었죠. 많은 시간 동안. 예. 그 선생님 대학을 졸업하시자마자 가셨나요? 그 병역 같은 게 있으니까 바로는 안 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석사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하시고. 바로 나갔죠. 어, 석사하기 전에 사실은 학부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시카고 대학으로 가려고 다 합격 다 서류가 다 됐었는데 예. 군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석사까지 다시 2년 미뤘다가 나갔죠. 예. 저 유학을 가시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여러 군데 하셨을 텐데. 네, 여러 군 했죠. 예. 근데 시카고를 선택한 이유는 저 책 네, 때문에. 아까 지금 그 책의 영향이 아주 컸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또 시카고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됐죠. 그러면 석사 과정에서 학위 논문을 쓰셨겠네요. 네, 썼죠. 예, 그때 이제 그 윤홍식 교수님한테 천문학과에서 예, 예. 이제 그 태양 표면의 자기장 그걸 이제 윤홍식 선생님이 그때 미국에서 바로 오셨거든요. 제가 예. 그때 가장 처음에 그 선생님한테 내가 지도를 받았죠. 한국에서. 예.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연구하셨던 거를 좀 이어서 제가 이제 좀 다듬어서 학위를 이제 논문을 쓰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뭐 선스팟 모형. 예, 선스판 거기서 자기장이 예. 그게 이제 뭐 그 자기장 타입이 두 가지인가 있다든가 뭐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할 정도의 수준 이제 한계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죠. 예. 이제 그 미국에서 계산된 자료를 이제 좀 더 연장을 해서 활용을 해서 좀만 더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그 자기장의 형태에 따라서 그 태양 흑점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되나 뭐 그거였던 것 같은데 뭐 그 논문을 썼죠. 아마 선생님 하신 일을 제가 이어받아서 한 것 같은데요. 그 태양의 대리층 모형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저는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퍼스널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제 전산실에 가서 IBM 360, 370 그렇지. 거기다 카드 펀칭을 해가지고 그렇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가보면은 에라나 있고. 내가 이제 대학원 가서 미국에 가서 박사 시작할 때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라나 이유가 그 펀치한데 구멍이 찢어져가지고 그렇지. 에라가 나서 다시 넣고 이제 그래서 자기장이 이제 그 폴로이달 컴포넌트가 있고 토로이달 컴포넌트가 있는데 네, 맞아. 그런 거 있죠. 그것이 이제 컨벡션 존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코리올리스 퍼스에서 도니까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자기장 에너지로 바뀌면서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시작이 선생님이셨는지 몰랐습니다.